네, 안녕하세요. 오스킨 성형외과 이태근 대표 원장입니다. 자, 오늘은 눈밑 수술의 재수술 제 2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. 제가 오늘 컨텐츠를 준비한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. 재수술의 케이스가 요즘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눈 밑에 시술, 필러 혹은 눈 밑에 지방 제거 레이저, 눈 밑에 고주파 초음파 레이저, 그리고 눈 밑에 콜라겐 시술, 이런 것 후에 오는 재수술 케이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 컨텐츠를 준비를 했습니다.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인 포인트는 이겁니다. 이전에 필러 시술이나 지방 제거 혹은 재배치 레이저 후에 생기는 눈 밑의 흉터와 혹은 근육의 비우화, 이겁니다. 자, 이런 분들은 특징이 있어요. 하고 나서 달라진 게 없다라는 게 첫 번째. 자, 두 번째는 눈밑이 불룩해서 했는데 눈밑이 더 불룩해졌다, 두 번째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필러를 넣고 나서 마음에 안 들어서 녹였다가 또 넣었는데 또 마음에 안 들어서 녹였다. 이런 분들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. 자, 그러면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도록 할까요? 고랑 부위, 보통은 눈 밑에 필러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눈밑이 불룩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. 그럼 왜 생각하냐? 눈밑이 퀭하게 보이거나 꺼진 부분이 있거나,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살면서 얼굴에 꺼진 부위가 있다고 생각할 때 필러를 가장 먼저 생각하거든요. 그러다 보면 이제 눈밑 고랑이라고 하는 부분에 필러를 시술하죠. 그러면 이 필러를 시술할 때, 저는 특히 눈밑 고랑 부분에 필러를 시술할 때는 최소화해라 혹은 오버 코렉팅 되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, 그 이유는 사실 고랑 부분은 인대 부분이기 때문에 뼈와 피부를 다이렉트로 이어주는 인대가 있어서 필러를 넣어도 그게 다이렉트로 그 위치로 갈 수가 없어요. 그러면 위아래로 필러가 퍼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모양이 마음에 들 수가 없죠. 고랑은 더 깊어 보일 수도 있고요. 혹은 앞볼은 더 팽팽해 보일 수 있고요. 그러다 보니까 필러를 또 다시 녹이는 겁니다. 그럼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냐? 아닙니다.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, 우리 몸에는요, 필러나 혹은 어떤 스컬트라나 모든 물질들이, 이물질들이 들어가고 나면 그것을 아무리 녹일 수 있다라는 기술이 돼 있어도 흉터화가 됩니다. 자, 그 뜻이 뭐냐면 한 번 들어갔던 필러의 주변으로 흉터화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그걸 녹이더라도 그 주변에 있는 조직들은 흉터화된 조직이 되는 거죠. 이게 왜 그러냐면, 자, 예를 들어 볼게요. 필러 시술을 만약에 해보지 않으셨던 분들이 처음에 필러 시술을 하면 굉장히 만족감이 큽니다. 왜냐하면 볼륨화되는 정도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거든요. 근데 아마도 여러분들도 느낄 겁니다. 필러를 두 번, 세 번, 네 번 이렇게 맞아보신 분들은 처음에 비해서 두 번 할 때 확실히 만족감이 좀 떨어지네? 세 번째 할수록 만족감이 또 떨어지네? 아, 그럼 이제 필러는 아닌가 보다. 수술로 넘어가야 되나 보다. 이런 거거든요. 근데 사실 이 필러를 넣을 때도 안쪽의 조직들이 흉터화가 되면서 생기는 현상 자체가 사실은 필러의 주입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, 그러니까 횟수가 많아질수록 흉터화는 커지는 거죠. 여러분들이 느끼는 눈 밑 쪽의 변화는 흉터화다,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자, 두 번째는 눈 밑의 피부 및 조직은 굉장히 어떻죠? 얇습니다. 그러니까 다른 얼굴 부위에 비해서 눈 밑의 피부나 아니면 눈 밑의 근육, 지방, 이 조직은 굉장히 얇고요. 다른 얼굴 부위는 모공이 있기 때문에 기름이 나오지만 눈 밑의 피부는 모공이 없어요. 그러니까 건조하죠. 눈 밑에 아테콜이나 아니면 녹지 않는 필러, 절대 저는 반대드립니다. 왜냐하면 이 아테콜이나 녹지 않는 필러를 맞고 나서 그 부분을 제거한다고 하면 그 아테콜 주위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흉터화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조직들을 다 괴사시킵니다. 결국에는 그 주변 조직들은 굉장히 많은 흉터화가 되는 거예요. 그러면서 비우화가 되고요. 비우화라는 건 불어난다는 뜻이거든요. 그러니까 당연히 울퉁불퉁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. 자, 세 번째는 눈밑 지방 제거 혹은 재배치 레이저입니다. 자, 눈밑 지방 제거 혹은 재배치 레이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? 그 원리는 뭐냐면 눈 주변 쪽에 구멍을 뚫어서 이제 카테터가 들어갑니다. 카테터라는 건 굉장히 얇은 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 관을 중심으로 해서 초음파가 나오거나 합니다. 그러면 그 초음파를 통해서 눈 밑에 있는 지방을
녹이는 겁니다. 이 원리가 사실은 제가 알고 있는 제거나 재배치 레이저의 기본적인 원리 중에 하나인데요. 사실 이것을 하게 되면 물론 상대적으로 콜라겐을 생성시키거나 하는 현상도 나타날 수는 있지만 다이렉트로 지방을 녹인다고 해도 이 지방이 결국에는 다시 불어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지방 제거 레이저나 재배치 레이저를 하고 나면 이 근육에 영향을 주면서 근육의 비호가 되는 경우가 저는 꽤 많이 요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눈 밑에 지방이나 재배치 레이저를 하고 나면 기본적으로 지방의 위축, 그러니까 우리가 아트로피라고 표현하는데요. 아트로피라는 건 위축이에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우리가 스폰지가 있는데 물을 뿌려서 스폰지를 쫙 해내면 볼륨이 확 줄어드는 효과가 나죠. 그 효과랑 비슷한 효과인데 아트로피 현상이, 그 아트로피 현상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흉터와 이것이 또 문제가 됩니다. 그래서 이것을 하고 나면 두 가지 반응인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아무 변화가 없다, 혹은 두 번째는 고랑을 기준으로 지방의 불룩함이 더 명확해졌다, 이건데요. 이럴 때는 사실은 재수술이 필요한 케이스입니다. 자, 네 번째는 이제 볼륨을 늘리기 위해서,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눈 밑쪽에 고랑이 아니라 눈 밑이 훅 꺼지신 분들이 있거든요. 이런 분들은 볼륨을 늘리기 위해서 다이렉트로 지방 이식이나 혹은 필러를 넣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이 눈 밑 고랑을 기준으로 애교와 고랑 사이의 부위는 뼈가 없는 부분입니다. 뒤에 받쳐주는 뼈가 없어요, 얼굴에.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부분에 뭔가 지방이나 필러를 넣는다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물 위에 띄우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되는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울퉁불퉁하게 되기가 쉬운 부위고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눈밑이 꺼지신 분들이라도 그 애교와 눈밑고랑 사이의 부분은 저는 굳이 지방 이식이나 이런 걸 잘 권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. 조직의 유착화가 되면 이걸 아무리 잘 제거를 한다라고 해도 추후에 눈 밑에 렉스티, 피부의 렉스티 자체를 굉장히 저하시키거든요. 그래서 이 네 가지가 필러 시술이나 지방 제거, 재배치 레이저 후, 혹은 뭐 이제 눈 밑에 녹지 않은 필러를 넣었을 때 이런 경우에 오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오늘 제가 정리를 했고요. 자, 제가 서두에도 설명드렸지만 눈 밑에 재수술을 결정하실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눈 밑의 톤을 증가시킨다는 건데, 눈 밑에 재수술을 생각할 때 눈 밑에 고랑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. 자, 이 눈 밑에 고랑 부분은 인대가 있는 부분이라 그랬죠. 여러분들한테 항상 강조드리지만 이 인대 부분은 없앨 수 없습니다. 그러니까 평평하게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. 평평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뭔가가 계속해서 추가가 돼야 됩니다. 근데 그게 추가가 된다고 평평하게 오랫동안 유지가 되냐? 아니라는 겁니다. 그래서 눈 밑 고랑 인대라고 하는 부분은 각각의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인대의 길이가 있기 때문에 수술자의 입장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고랑을 기준으로 눈 밑의 피부와 코에서 온 피부는 다릅니다. 기본적으로 두께가 다르고 모공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건조함도 달라요. 그래서 눈 밑의 피부의 두께 차이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맞춥니까? 그렇기 때문에 눈 밑의 피부의 톤을 맞춰주는 시술 등이 부가적으로 필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눈 밑의 해부학은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라서 항상 이것을 보면서 이제 눈 밑에는 이런 얇은 조직들로 층층이 이루어져 있다, 이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이 부분을 보면 왼쪽 그림을 보시면 아직 고랑이 느껴지면서 지방이 불룩하게 느껴집니다.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방의 불룩함도 있지만 그 위에 있는 근육도 같이 늘어나면서 불룩해지는 형태였거든요.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지방 재배치 수술을 하면서 이 근육을 교정을 시켜주면서, 그러니까 근육이 하이퍼트로피가 돼 있으니까 이 근육을 재고정시켜주면서 했던 케이스고요. 애프터 사진은 1년 후의 사진입니다. 자, 이분 보겠습니다. 이분은 그런 레이저에 의한 수술은 아니지만 이전에 이제 지방 재배치를 한번 받으셨던 분인데 이 고랑이 또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 고랑 부위 쪽으로 스컬트라라는 콜라겐 시술, 베이비 콜라겐 시술과 스컬트라라는 시술을 함께 받으셨던 분입니다. 근데 이 고랑이 좋아지지 않고 상대적으로 이 경계가 더 명확해지게 보이는 거죠. 이거는 사실은 본인의 나이가 또 들어가면서 피부가 약화가 오니까 생기는 현상 중에 하나기도 하고요.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눈 밑에 이제 지방 재배치 수술을 해주면서 고랑 부분 쪽에 지방 이식을 같이 했던
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겁니다. 눈 밑에 지방 재배치 혹은 뭐 눈 밑에 하안검 수술 후에 재수술을 결정하시는 분들도 요즘 꽤 많아요.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눈 밑에 필러 혹은 눈 밑에 지방 제거, 재배치 레이저 혹은 눈 밑에 베이비 콜라겐 같은 콜라겐 시술 이후에도 재수술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꽤 많다는 겁니다. 자, 결국에는 앞에 분들, 뒤에 분들 모두 똑같습니다. 눈 밑에 내가 뭔가 시술이나 수술을 하고 난 후에 다시 수술을 계획하시거나 하실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한 가지 목표를 꼭 기억을 하십시오. 뭐냐면 눈 밑의 톤을 최대한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수술 혹은 시술을 진행해야 한다. 이것을 오늘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제가 컨텐츠를 준비해 봤고요. 이 컨텐츠가 그래도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오스킨 성형외과 이태근 대표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